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그레이드 11 과정을 수료하고 대학 진학 준비 중인 정예훈이라고 합니다. 예훈이가 이제 그 캐나다 유학을 오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캐나다 유학을 결정하게 됐어요? 네, 저는 일단 되게 우연한 계기로 유튜브 보다가 이제 유학생 브이로그를 한번 봤는데 거기 나오는 고등학생 생활이 너무 재밌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랑 유학 관련 얘기를 나누다가 아버지랑 이제 생각이 좀 맞게 돼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끝나고 이제 바로 캐나다로 유학 오게 되었습니다. 유튜브가 영향이 컸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캐나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뭘까요? 한국하고 좀 비교하면 좀 다른 생활이었을 텐데 어떤 점이 좋았을까요? 저는 일단 사립학교를 다녀가지고 공립학교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가 사립학교 다니면서 좋았던 점은 일단 친구를 만들기 굉장히 편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자기가 원하는 과목과 이제 대학 진학할 때 필요한 과목들 중에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게 되게 편하고 재밌는 수업 골라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혹시 그 한 학기에 그 수업 몇 개씩 들었어요? 혹시? 저는 이제 대부분 수업을 3개씩 들었는데 처음 와서 적응 필요한 시간에는 2시간만 들었어요. 2과목 듣고 좀 적응한 다음에는 3과목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들었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좋았던 점도 있었지만 또 캐나다 생활하면서 이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일까요, 혹시? 힘들었던 점은 이게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거의 한 50% 정도는 독립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벌써? 네, 돈 관리도 직접 해야 되고 이제 힘들 때 기댈 사람이 막 부모님처럼 편하게 기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좀 마음에 쌓이는 일이 좀 자주 있긴 하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좀 그런 것들 잘 해결해 나갔어요? 돈 관리는 아끼면서 생활했는데 어느 정도 오버가 되면은 제가 알바를 했던 적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알바하면서 나중에 메운다든지 부모님과는 전화를 좀 자주 했어요. 영상통화도 좀 하고 음성통화도 또 자주 해가지고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게 느끼기 그랬습니다. 잘 극복해 나갔네요. 가족이 참 소중한데 예훈이가 이번에 워털루 대학교, 캐나다 명문 대학교 워털루 대학교를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워털루 대학교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된 학교와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혹시? 제가 지금 진학하게 될 학과는 Mathematics라고 이제 하는 한국어로 하는 수학과인데 이게 처음에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워털루 대학교 중에서도 이제 12학년 마치고 이제 과목 평균 같은 거 조율해 본 결과가 좀 애매해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 지원하기는 그래서 제가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 중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제 매스메틱스 쪽에서도 2학년 때 또 세부 과목을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데이터 사이언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매스메틱스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유학을 했으면 캐나다 영어 성적이 있다 하더라도 공인 영어상 토플이나 IELTS 같은 성적을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훈이가 이 토플이나 IELTS 준비를 혹시 어떻게 했어요? 혹시? 처음에는 IELTS 준비하기 전에 먼저 시험을 한번 봐봤거든요. 이제 제 성적과 어떤 수준인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리스닝이랑 리딩 파트는 이제 좀 잘 왔어요. 아무리 사립학교에도 영어로 수업을 하고 이제 영어 기사도 많이 찾아보고 그러면은 리딩이랑 리스닝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근데 라이딩은 이제 6.0에서 계속 머물다가 스피킹은 더 안 올랐어요. 이제 5.5에서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한 3달쯤 남았을 때 한 2주에서 3주 동안 한국에서 이제 줌으로 개인 과외를 받았거든요. 스피킹 파트만. 그래서 그때 과외 끝나고 다시 시험을 봤을 때가 스피킹이 6.5 나와가지고 이제 통과됐습니다. 한국에서 줌으로 가했던 게 영향이 좀 미쳤네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IELTS 수업을 좀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수업을 듣진 않았었나요? 혹시 IELTS 수업을? 따로 듣지 않고 근데 중간에 이제 한 학기 정도 IELTS 클럽 들어가가지고 같은 학년생들이랑 IELTS 관련해서 얘기 좀 하고 그랬어요. 그 클럽에 드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유학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었군요. 네, 다 IELTS 이제 스코어가 필요한 친구들이었고.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보통 봉사활동이나 클럽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는데, 운동 같은 것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 본인이 직접 찾아서 그렇게 했었나요? 아니면 뭐 별도 학교에서 이렇게 지원해준 부분들이 있나요? 저는 일단 클럽 활동을 좀 하긴 했는데 친구들이랑 이렇게 직접 클럽 만들어서 했던 적도 있고 스포츠 클럽 같은 거는 그냥 재밌어 보여가지고 이제 같이 신청해가지고 했었고 이제 봉사활동은 이제 봉사활동 시간이 졸업하려면 필요한데 그거 하려면 이제 여러 방법이 있거든요. 뭐 학교에서 쌤들 일을 도와주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저보다 한 학년 아래 뭐 grade 11 친구들 이제 제가 90점 이상 넘은 과목들을 튜터해주면서 그렇게 봉사활동 채웠습니다. 튜터도 했구나. 좋네요, 진짜. 지금 보통 캐나다 대학은 한국 대학과 다르게 원서를 여러 대학들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원서를 쓸 때 혹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혹시? 이제 원서 쓸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제 제가 넣는 몇몇 교의 특정한 학과에서는 학교 성적만이 아니라 뭐 인터뷰라든가 뭐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 폼이 있거든요. 워럴루 갈 때도 이제 admission information form 해가지고 따로 뭐 봉사활동이나 제가 학교에다가 제출하고 싶은 활동들 그런 거 써가지고 제출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이게 원서가 제출 처음이니까 뭐가 저한테 도움이 되고 뭐가 도움이 안 될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 선택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럼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 가이던스 카운셀러 분들이 도와주셨나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네, 그 대학 입시할 때 원서 딱 제출 기간에는 이제 카운셀러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되게 시간도 많이 쓰시고 물어보면 질문도 되게 빨리빨리 답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어렵지 않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공립보다 사립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공립은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한국에서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 후배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예훈이처럼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온 친구들도 있고 또는 뭐 중학교 때 유학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힘들었고 되게 후회하는 점 중 하나가 이제 IELTS인데 이제 뭐 여기서 grade 9부터 영어를 들으면은 아마 영어 성적이 필요가 없을 거거든요. 근데 저처럼 11에 온다든가 12가 와가지고 좀 시간이 부족할 때 그 학교 성적도 잘 받아야 되는데 IELTS 스코어도 이제 못 따가지고 막 긴장하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늦게 오시는 분들이면은 이제 IELTS는 한국에서든 아니면 여기 와서 grade 11에라도 빨리 따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워털루 공대 합격을 축하드리고 이제 대학 생활도 최선을 다해 지금처럼 열심히 하기를 기원할게요.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